많이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는 굳이 예전에 뭐 근거, 사례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앞에는 사례가 좀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잘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수학생 와볼까요? 네. 동수학생 쓰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저기 가방 안에 캔 하나 있거든요. 그거 체크무늬. 네. 괜찮아요. 바닥에 불려도 돼요. 네. 감사해요. 네. 특별히 어려웠던 거 있어요? 어려웠던 점은 기존에 있는 이력서에 제가 쓸 게 많이 없다는 거에 많이 앞에? 어려웠고요. 잘 잘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쓰면은 정말 보잘것 없는 인간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나 내세울 수 있는 것만 쓰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디자인이 막 많이 사진 고려하진 않아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잘 들어갔네요. 네. 네, 보통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주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족관계, 그 다음에 학력, 잘 써주셨고, 여기에 전공이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전공, 성적, 그렇죠? 취미, 특기, 이런 것들 넣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워 넣을 수 있는 건 더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유 형식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더 넣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쓸 때 어떤 학생들은 성격 진단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사람이 증명됐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도 여기다 준비를 하거든요. 얼마든지 그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도 돼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럼요. 네. 동수학생도 실내 디자인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건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실내 디자이너로서 꼭 갖춰야 되는 역량이 도전, 열정, 창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증명해주는 성격 진단이라든지 강점 진단 같은 게 나왔다면 보여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이 꼭 이렇게 전형적으로 앞에서 찍은 사진만. 네, 사진은 앞에서 찍은 거 찍으셔야 돼요. 이거는 굳이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거는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준비도의 문제니까 지금처럼 복장하시고 증명사진 찍어서 여기 넣으시면 돼요. 제가 자기소개에서 보니까 잘 쓰긴 했어요. 제가 방향성만 좀 다시 잡아드릴게요. 일단 성장 과정은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 어떻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직무에 적합한 성격이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쓰고 중요한 건 지금 동수학생의 자기소개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자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싶다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지켰는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친구들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끝까지 제 신념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신념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이너로서 생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객 중심, 어떤 중심 이런 신념을 지켜나가면서 일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끌어가시고 네.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사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사례가 빠졌어요. 이 사례가 이 자기소개를 정말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소개를 멋진 단어와 멋진 말을 사용해서 아주 멋지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감동 안 하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보고 싶고 또 창의력이 필요한 직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각들을 여기 충분히 보여주시면 돼요. 이야기를 써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건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없어요. 저의 성격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하고 내가 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내가 정의를 좀 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위기의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런.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상황은 좀 부정적이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살기 좋고 너무너무 편한 상황에서 긍정적이 나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부정적이고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밝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례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그렇죠.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속에 있는 긍정의 마인드를 활용해서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면 좋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써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보면은 동수 학생은 그 강점보다 단점을 뒤에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아주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거는 저의 강점이거든요. 강점을 그냥 쭉 써주시고 뒤에는 사실 단점에 가까워요. 그래서 단점을 쓰시려면 분량의 안배는 8대2로 해주시고 뒤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단점은 뭐랄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성격 때문에 내가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뭐 본인이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긴 하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면요. 그 순간부터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그날 해야 될 것들 스케줄링으로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꼭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조금 덜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뒤에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뒤에는요. 학교 활동 여기에서는 많은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아버지 인테리어사 구경 갔다가 흥미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 뭘 보고 그냥 큰아버지가 뭐 일하시고 이걸 보고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줬던 사건이 뭐예요? 그게 되게 황폐했던 그런 게 막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걸 보면 마법같이.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거 며칠 만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런 거. 그럼 그 얘기를 써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야기는 너무 피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이너, 실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이거입니다. 큰아버지가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목격한 것 중에 하나가 완전 황폐한 곳을 정말 몇 사람의 정성과 몇 사람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뒤바뀌는 걸 제가 봤다. 그래서 나도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나도 큰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했다 라면서 이걸 가지게 된 계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가 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마법과 같은 디자이너 이 파티에서 정말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성과 감각들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에 인문계를 나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뭐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굳이 쓰지 말고요. 보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이걸 활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보고 어떤 활동을 해봤는지 그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수학생이 인테리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뽑으면 바로 일에 바로 좀 투입을 하고 싶어요. 교육시키고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 뭐 해봤니?를 물어보겠죠. 근데 그걸 물어보기 전에 여기다 써주면 얘가 진짜 우리가 찾던 애구나 라는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활용해서 뭐 해봤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해보고 싶은지 써보시고요. 두 번째, 이런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별거 아닌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가 동수학생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사건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작건 크건 간에 제가 뭐 어떤 공모전에 출품을 하였는데 비록 수상은 하지 못하였지만 저는 그 공모전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라든지 해왔던 활동에 관해서 더 많은 그런 스토리를 더 많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생활신조는 심플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이게 지금 나의 생활신조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잖아요. 여기다가 미래 이야기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후회가 없는 선택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이너로서 이런 좀 영상을 발휘하겠습니다. 미래 이야기까지 좀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를 여기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좀 질문 있어요? 다 얘기해 주시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괄호친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생략해도 돼요. 그렇죠? 이 부분 뒤에 부분이라도 조금 더 써보세요. 네. 지원 동기는 제가 이따 한번 시간 되면 더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은 학생. 가은 학생은 슬레이 디자인 그대로 지원하세요. 그쪽 말고 그거 영상이 되는 게 있는데 광고나 광고나 영화 미술 영화, 미술. 광고도 그러면 뭐 주로 미술 포스터나 뭐 그러니까 그런 지면 광고 이런 거. 아니 광고 찍을 때도 막 이렇게 세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설계하고 설계. 그러면 관련이 깊네요, 그쵸? 아버지가 같은 동종업계 계시는데. 거의 그럼 아버지 얘기 좀 해요. 성장 과정 잘 썼는데요.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이걸 보는 사람이 이 이력서를 받아보게 되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그래서 아버지가 가구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디자인이나 이쪽 부분에 분명히 감각이 있으실 것이고 그런 영향을 가은 학생도 받았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 그냥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뛰어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평범해요. 그렇죠? 별로 직무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사교성이 좋은 거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가구에서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뭐 시간이 나거나 주말에는 집에서 저희 책상이나 침대도 만들어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건 가구가 이런 것이구나. 디자인이 이렇게 매력있는 직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도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을까요? 생각은? 어렸을 때 그거 집에 있는 가구들 아빠가 직접 만들어서 전시를 기도하시고 그 도면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작업하시고 그래서 많이 관심이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누구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해볼 그런 게 없거든요. 그죠? 본인만 가지고 있는 어쩌면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 받은 영향, 그쵸?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계기에 대해서 써주면 이런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도면에 대해서 아버지께 질문도 하고 아버지가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건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치면 케이크 이렇게 큰 케이크 있어요. 이 통 케이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케이크를 조각으로 잘라서 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 무슨 얘기죠?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은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가은이라는 사람은 되게 관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성격의 강점하고 단점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맨 앞줄에다가 저의 성격은 소심한 편입니다 라고 단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장점은 뭐뭐입니다. 라고 쓰세요. 나의 장점이 정이 많은 건지, 뭐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는 편인지, 꼼꼼한 편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디자이너가 꼭 갖춰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거. 꼼꼼함이겠죠. 사실은 사교성이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그렇게 크게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격의 장점은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이라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과제를 맡았는데 제가 다시 보고 다시 봐서 결과적으로 정말 한치의 오차 없는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지 맡겨지면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과정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디자이너가 돼서 혹은 내가 미술 관련 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는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가 정말 많이 아시겠죠? 이거는 옛날 이야기여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가급적 대학 시절 이야기면 좋겠어요. 왜인지 아시죠? 전공을 선택해서 내 스스로 뭔가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이야기. 그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쓰자면 단점은 소심한 편입니다 라고 하고, 소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랑 조금 친해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일을 할 때도 좀 소심하게 일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대범하고 좀 도전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시도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저의 단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좀 돌려서 표현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하고 먼저 그 친구에게 관심사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 보완 노력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만 쓰세요. 얘 장점을 많이 써주시면 돼요. 항상 직무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단점도 그거 카메라 하나 만들고. 아니 제가 하려는 직업과 관련되게 써야 돼요. 단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좀 게으른 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은 일을 시키면 제때제때 안 하고 게으르니까 걱정할 수 있겠죠. 이런 단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가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굳이 일에 크게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언제든지 좀 고칠 수 있는 단점이라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무거운 단점으로 가지 마시고. 특기사항에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남들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되냐면요, 대학 때 대외 활동 경험 있죠? 여기 앞에 보면 수석 내용 아까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받았어요? 제가 전공도 말고 다른 음악? 아니요 컴퓨터 필요하잖아요. 그쪽 여기 지금 전공이랑 완전 다른 거. 아니 그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였어요? 회계로 그럼 대학 시절에 공모전이나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거 없죠?
아니면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컬러와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와 관련된 지식을 전문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컬러 자격증 따는 해먹기 다 한별에서 네. 그런 거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가 아니고요. 공부 안 하고 제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어요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대활동 경험, 뭐 공모전 이야기 좋고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좋고 자격증 이야기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봉사활동 같은 거 좋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밌는 스토리, 여기도 스토리 들어가지만 여기는 굳이 크게 그건 영향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세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어요 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보다는요, 내가 이 생활신조를 갖고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거 있죠. 하시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는지.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들은 사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활신조를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애가 너무 많다. 그렇죠? 저애 이런 거 다 빼시고 제가 이런 거 빼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지원도표 쓰신 거잖아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특히 영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영화에 대한 지식도 되게 해박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무슨 미술 감독님을 존경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믿음이 가고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써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수행해내고 싶은지 계획을 좀 써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쓰면서 좀 어려웠던 거. 이거 성장 과정 쓸때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을 할 때까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좀 뭔가 어려웠던 성장 과정은 굳이 이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를 통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너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성장 과정은 어릴 적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뭐 아주 기억에 없는 아기 때 얘기 말고요. 그런 이야기 써줘도 돼요. 초중고 시절 이야기 다 써줘도 되니까 그 이야기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가은 학생은 이걸 컬러로 해서 영화로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써보세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지원이 여기 써봤어요? 해보실 거죠? 제가 처음 한번 읽어봤는데 잘 썼더라고요. 맞아. 앞에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저렇게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행복과 웃음을 좀 주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만 가지고 성장관을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뭐 굳이 쓰고 싶으면 뒤로 좀 미루시고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이런 공사하는 걸 보고 그
집이 지어지고 이런 완공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얻은 감동이 이런 거였다. 그래서 나도 그때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이런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앞에 부분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시고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나는 앞으로 어떠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나의 비전? 그 부분만 좀 한 문장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와 연결시켜서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살려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썼어요. 성격의 장단점은요. 일단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 우선 이런 이야기 빼고 저의 성격의 장점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라고 하고 준비성이 철저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해서 믿지 않으니까 여기에 사례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 그 이야기처럼 뭐 풍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사건 같은 것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준비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거 되게 잘해. 뭐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고 칭찬받았던 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경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풍부하게 아시겠죠? 두 번째가 끈기와 노력. 그쵸? 저의 성격의 장점은 첫째,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끈기와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끈기와 노력에 대한 사례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단점은 준비가 부족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되게 모호해요. 그쵸? 준비가 부족하면 누구나 자신감이 떨어지죠. 곧 임기응변이 약하다는 건가? 디자이너에게는 임기응변이 약하다는 어떨 것 같아요?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때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센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항상 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내가 요즘에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자이너라는 직무에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 그리고 언제든 고칠 수 있는 단점 그래서 임기응변이 좀 떨어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 거 써보시고 이게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차이 나면요 그냥 고쳐야지 생각만 하는 것과 고쳐야 되겠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실천하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쓰지 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학생이 학교에 수업을 열심히 출석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것,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자랑처럼 쓰지 않고요. 뒤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실내 설계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저의 어떤 아이템은 뭐였고 아이디어는 뭐였고 저의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이렇게 실천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얘가 어떤 걸 했다는 걸까? 이런 거 좀 이야기해 보시고 또 이것 말고도 대외 활동 경험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농수학생 홈플러스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잖아요. 아르바이트 이야기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야기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혹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제가 먼저 이런 경험들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직에 들어가면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어보세요. 근데 이제 보안 업무에 관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보안 업무를 해봤어. 그럼 어쨌든 간에
월급을 받는 곳에서 제 몫을 하기 위해서 일이라는 걸 해본 사람은요,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아, 조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아, 선후배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아,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관계없어도 쓰셔도 돼요. 많이 쓰세요. 학교에서 공부한 이야기는 쓰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설계. 성취감과 보람 뿌듯함.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 없을까요? 시공과 설계가 다른 건, 설계는 준비 단계잖아요. 그쵸? 시공은 실천 단계고. 근데 나의 강점이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하다는 건데, 그런 어떤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설계다. 라면 설득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보람차고 성취감 있고 뿌듯한 건 시공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본인에게만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뚝딱뚝딱 지어서 그게 올라가는 걸 보는 사람이랑, 설계해서 도면 그리고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눈으로 보이는 성취감. 그럴 수 있으니까, 나의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라는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설계를 담당하게 된다면 저의 장점은 이렇게 발휘하겠고, 혹 또 되짚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간과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담당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열심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제가 설계에 필요한 어떤 자격증을 추가로 더 취득할 것이며, 두 번째,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냐면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공부한 게 많아야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들에게 늘 배우는 마무리를 하겠고, 맡겨진 역할에는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설득력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고친 거 한번 볼게요. 이의경이는 어느 회사예요? 개선 디자인. 회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회사 이야기를 많이 써주면 좋아요. 잠깐 찾아 핸드폰. 그랬구나. 그러면 이 디자인 회사는 이런 레저 시설 쪽에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 회사의 디자인 작품 보면 전체적으로 레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휴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도 이 디자인 회사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그런 문화의 한 부분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남고 싶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좀 의미 부여를 좀 하시겠죠. 나는 이게 진짜 훌륭한 것 같다. 라고 좀 오바를 좀 해도 괜찮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혹시 쓰다가 또 궁금하거나 하는 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자기를 말해보면 제가 좀 후회하는 게, 사생활을 좀 후회하는 게 아까 뭘 많이 보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잡지를 이렇게 못 봤던 게 되게 후회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쓰면 학창시절 때는 이런 게 후회가 되는데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기개발 하겠다는 걸 쓰면 되는 거. 후회가 되는데 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후회가 되는데 라는 얘기,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학회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학회나.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얘기하기 너무 좀 비전문적이에요. 학회나 이런 곳에
경험을 많이 늘리고서 이런 부분에 좀 영역을 넓혀가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뒷부분을 조금 더 써볼게요. 네, 색깔을 뒤에 좀 써봤니? 써봤어 뒤에 지원님이? 한번 보자. 갑자기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그 피곤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전공,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분야는 패션 디자인입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무직에 대한 얘기 좀 해주는 거죠. 브랜드의 컨셉, 성향에 맞는 디자인을 할 것이냐 하지 말고 제일 모직의 브랜드 컨셉과 성향이 뭔지 찾아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주 디테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모직에서 나온 이 브랜드의 컨셉은 뭐고 이 브랜드의 컨셉은 뭐입니다. 저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좀 나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디자인을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조금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야기랑 요 이야기. 그 다음에 최고로 좌우할 수 없지만 이런 지나친 겸손은 되게 무능함을 비춰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좀 배짱이 필요해요. 나는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아직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자신 있다. 이렇게 좀 뻔뻔스러운 배짱 같은 것도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도전과 열정이다. 그렇죠? 그걸 조금 포인팅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도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조금 들으세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겠다. 대충 감은 조금 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이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 귀에 꽉 꽂히게 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제목들이 있거든요. 소녀 디자이너를 꿈꾸다, 뭐 아버지 가구쟁이 아버지에게 디자인 감각을 물려받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싶게 만드는 뭔가로 해서 낚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많이 낚이잖아요. 제목 보고 낚이잖아요. 그런 전략을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다 쓰시고 나서 그 글의 제목을 다시는데 평범하지 않게 재미있게 누구나 봐도 읽고 싶을 정도로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좀 장점을 잘 발휘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조금 해도 괜찮아요? 없어요? 분량은요 너무 길어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딱 해서 A4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분량이 많으면 읽는 사람 조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단락으로 나눠서 딱딱 한 바닥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모직 같은 데는 글자 수 400 이하 이렇게 제한을 줘요. 그거는 거기에 반드시 맞춰야 돼요. 400 이하면요. 문장이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되게 짧아요. 나중에 제목까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신 것이 저는, 저가, 저에게 이런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은 어차피 나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 다 생략하세요.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직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일을 능력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식이 자유롭고 다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다운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정리를 하시고요. 요거 혹시 쓰시다가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쓰시다가 나중에 여기 지원해야 되는데 궁금해요.
좀 고쳐주세요라는 거 생각이 조금 드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급하게는 보내지 마시고 내일 지원인데 오늘 드려요 이러면 안 돼요. 자, 돌려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쓰시다가 궁금한 건 하신 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또 고쳐드리고 이게 자소서라는 게 계속 수정되고 계속 수정되어서 정말 막 몇 번 왔다 갔다 해야지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처음 써보면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네. 정리를 하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어딘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까이 앉으는 거. 예, 여기 앞에. 차렷! 경례! 성함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화면 좀 써볼게요. 네. 네. 좀 전에 매너서 가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열심히. 아, 매너 수업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배운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도 면접을 보셨었나요? 제 나이 때? 면접이요? 예. 네, 맞습니다. 왜요? 그때 그런 걸 하셨겠죠? 그럼요. 굉장히 좀 낯서가요? 제식화라 그러나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어,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왜냐면 면접이라는 공간이 약간 조금 격식이 많이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사하는 거, 내가 의자에 앉는 거, 걸음걸이 이런 걸 평가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또. 보통 면접이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나는 굉장히 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인상이거든요. 맞지?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거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주눅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필요하죠. 벌써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사문 눈빛이 다르십니다. 그럼 우리 윤선 학생부터 한 분씩 오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서류를 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작성을 다 하셨고 제가 조금 봐드릴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 개인적으로 좀 봐드리겠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쓰기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굳이 비중을 두자고 한다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입사 후보 쓰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한 분씩 여기 나오셔서 클리닉 받으시는 동안 한번 작성을 세 번만 해보세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지원 동기와 입사 후보에는요. 뭔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 여러분들은 뭐 쓰셨냐면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혹은 이 회사가 이 기업 업계에서 1위여서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여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 지원 동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굳이 A부터 1부터 5번까지 회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이 회사를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적합성. 어떤 부분에서? 배웠는데? 내 능력, 내 분야. 능력과 내 가치관과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직업 가치관이 이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다라면서 회사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입사 포부에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방법을 써주라는 거예요. 첫째, 제가 여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학습을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나 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개발 활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조직에서 이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역량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배들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료들 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 동기와 입사 보고만 방향성을 조금 바꿔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시고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시 알아드리겠고 윤선 학생은 오셔서 제가 오늘 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지원 동기 입사 보고를 써보세요. 아, 혹시 회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 좀 쓰기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를 선택한 이유,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를 쓰셔도 좋아요. 근데 보통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그 회사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펜이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원래는 이걸 하고 싶었다. 그런데 못하게 되어서 그나마 이걸 하게 되었다라는 건요. 아, 얘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구나. 우리 회사 오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거는 어쨌든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입사 지원서의 목적은 나를 뽑게 만들어야 하니까 저는 이 일이 아니면 주공해주세요 라고 하는 각오와 열정을 조금 담으시는 게 차라리 더 좋아요. 그게 내 마음과 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굳이 이건 여기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미술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가 미술, 음악, 예술 등 늘 관심 있었던 게 이런 거였다. 그래서 창작과 뭐 새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이 창작과 예술과 이런 파트에서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 끝에 디자인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되고 이게 그 윤선 학생의 자소서를 쭉 읽었는데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평범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는 나를 어필하고 PR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작품들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중 가장 눈이 가는 건 뭔가 나의 눈을 잡아 끄는 요소, 매력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그런데 이상하게 얘가 매력이 느껴지는 건 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윤선 학생이 생각했을 때 이 디자이너로서 가장 필요한 성격이나 역량이 뭐라고 생각해요? 창의가 꼭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 내가 그거를 창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창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창의들을 기르면서 살았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했어요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부터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그러다가 어느 찰나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하나 에피소드라고 하죠.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어요 혹시? 창의에 관련된 미술에서 그림 어렸을 때? 어떤 작품 같은 거 그렸어요? 그랬는데 달래 노래는 그게 몇 학년 때예요? 유치원 때? 동물원에서 그래서 무슨 상 받았어요? 그냥 거기에 메인으로 이렇게 걸렸다고 했었어요. 전시되었을 때? 전시. 그 후에 경험이 또 있어요? 그 후에는 없는데. 비슷한 것도 없어요? 비슷한 게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다면 유치원에 초등학생 바꿔서 제가 처음으로 미술에 눈을 떴던 계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물원에서였습니다. 우연히 찾은 동물원에서 마침 사생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미술 관심이 많았던 저를 아는 어머니께서 이런 권해주셔서 참가하게 되었다. 근데 딱 보니까 애들이 되게 평범하게 그리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 라고 해서
맞춰서 써보시고 그때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메인에 걸리기까지 했었다. 그때부터는 무슨 말 있어요? 아니. 안 떠올라. 오늘 글빨이 안 맞는구나. 소주 한 잔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나는 그러한 나의 재능들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아시죠? 동물원 이야기. 이게 미술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다음에 나의 전략. 근데 이 전략이 뭐냐면 남과 다른 그림. 그래서 결국적으로 실용 환경이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건, 이 이야기를 재밌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의 장점은 세심하다, 감성적이다 라고 한다. 감수성이 뛰어나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면 어떤 부분이 조금 이득이 되나요? 감성적인 기쁨, 슬픔 정서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째, 감성적입니다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좀 해줘야 돼요. 저 감성적이에요, 잘해요 라고 하면 안 믿어주는 거죠. 어떻게 감성적인지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경험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사례.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조금 쉽게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감성적이라는 걸 증명할 경우 같은 거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것 같고 그럼 표현이 솔직하다? 그런 그럼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디자인이란 게 없다 보니까 감성이 그래요. 어렵게 쓰면 어렵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사실 솔직하다라고 해요. 표현에 그러니까 표현력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솔직한 표현이 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장점은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이런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충실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쉽고 사람의 정서적인 면도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접근해줘야죠. 아시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감이 오시나요? 자, 두 번째, 세심하다라고 하면 세심하게 무언가를 실천했던 증명도 필요하겠죠. 어려움 하나로 가요. 두 개를 다 내세우고 싶으면 두 개를 하되 정말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하나. 남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내 표현이 솔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표현도 이해해 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나는 디자인에 좀 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단점은 아닌데 이것도 장점이잖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열거식으로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감정으로는 그러면 자신감 있는 성격, 적극적이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적극적인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렇지? 어떤 과제나 조별 그런 진행되는 거 먼저 제안하는 그런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저의 성격의 장점은 표현력과 솔직한 표현을 좋아한다라는 것하고 증명하시고요. 두 번째, 디자이너로서의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적극적이다라는 겁니다. 성격하고 강점하고 따로 가시려면 구분을 해서 단락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이너로서의 강점, 적극적이다라고 간다면 이거에 대한 증명도 해주셔야 되죠. 근거를 대주세요.